그 다음에 머리 보세요. 자, 몰딩, 산유, 두혈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유인물로 다시 드렸어요. 따라서 붙이시면 될 거예요. 구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주형은 몰딩은 분만 시, 질식 분만을 하게 되면 좁은 산도를 아기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나오거든요. 산도 굉장히 좁잖아요. 자궁이 여기밖에, 이 정도밖에 안 돼. 자기 주먹 사이즈. 근데 여기서 3kg, 4kg 된 애들이 여기를 파고들면서 나오니까 머리를, 특히 두정이로 나올 때는 머리를 다 부딪혀서 나와서 애들 머리가 부어있는 상태로 나와요. 이게 주형이에요. 그래서 봉합선이 좁아지거나 겹쳐져서 보이는 게 주형입니다. 정상적인 거고요.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시험 문제는 산유와 두혈종을 구별하는 문제예요. 자, 산유는 압력을 받아서 선진부 연조직이 부어 오른 거죠. 그림을 보시면 유인물을 보는 게 더 빨라요. 자, 중앙선이 있어요. 봉합선이 있죠. 근데 이걸 봉합선을 넘어서서 머리 전체에 해당하게 부어오른 거. 이게 산유예요. 그렇지만 혈종은 헤마토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합선을 넘어서요, 넘어서지 않아요. 넘어서지 않고 헤마토마만 볼록 올라와 있죠, 한쪽에. 이게 두혈종입니다. 그래서 자, 압력으로 인해서 두 개 선진부 연조직이 부어있느냐, 산유고요. 그 다음에 출생 과정에서 두부 해상 또는 혈관 파열의 결과로 첫 번째 거보다는 두 번째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골막과 두개골 사이에 혈액이 고인 상태, 이게 혈종이죠. 그래서 봉합선을 넘어서느냐, 봉합선을 넘어서지 않느냐로 구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유는 3일 안에 없어져요. 근데 나타나는 건 언제냐면 24시간 이내에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있다가 없어져요. 그렇지만 두혈종은 혈종이기 때문에 혈관이 파열된 거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이후에 나타나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24시간이나 48시간 사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는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산유보다. 그 차이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는 게, 그쵸? 훨씬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죠? 봉합선을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느냐,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험 문제가 천문이 시험 문제 나오죠? 자, 요 그림에도 보면 책에 앞숨구멍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말이 이제 한국말로 많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앞숨구멍이 대천문이에요. 그 다음에 뒷숨구멍이 소천문. 그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천문과 소천문이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천문은 전두골하고 두종골 사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전두골하고 두종골 동그라미 하시고 다이아몬드 모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언제쯤 다치냐 항상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외우기 힘들면 그냥 돌 때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돌 지나서 다친다. 12개월. 그래서 항상 우리가 100일 때쯤이냐 돌이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돌 12개월. 소천문은 후두골과 두종골 사이, 후두골, 두종골 동그라미, 삼각형 모양 동그라미, 2개월 동그라미. 요 차이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나오는 게, 자, 천문이 여기 열려 있어요. 그런데 닫히는 건 시기별에 따라 틀린데, 천문이 움푹 들어갔어. 그럼 뭘 의미하죠? 천문이 들어갔어, 안으로. 탈수 증상이에요. 근데 천문이 볼록 팽창이 왔어. 뭔가 윤기가 나서 팽창됐어. 그럼 뭐예요, 이거는? 두개납 상승이요. ICP 상승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인간혹에서 탈수냐 두개납 상승 증상이냐 할 때 아동에서는 항상 천문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문이 함몰되어 있느냐, 여기가 볼록 패이냐, 볼록 튀어 올라오냐, 이 차이로 보게 돼요. 그래서 탈수다, 두개납 상승, ICP 상승이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천문을 사정할 때는 뭐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알 수 있어요. 뭔가 말캉말캉하고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다음에 신체 부위별 사정에서 다음에 눈 보세요. 다시 나오죠. 자, 눈물샘 아까 기능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눈물 안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각막 반사는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뇌나 눈 손상이 있을 때는 얘가 안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뇌에 손상이 있거나 이러면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정상적일 때는 눈을 깜빡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체에 대한 고정이 가능하죠. 다음에 여러분 움푹한 눈, 아래로 전이된 눈으로 위해서 자 공막이 동공이로 보이는 일몰증후, 선셋 아이, 이게 시험 문제였었죠. 그래서 선셋 아이 정의를 쓰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뇌손상일 때, 특히 수두증일 때 의심할 수 있는 징후고, 증상이 아래로 전이된 눈으로 공막이 위로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라이라 그래서 인형눈 현상입니다. 근데 이건 일시적인 안구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저절로 없어져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입. 타액 분비 불충분하고 맛 구별한다 그랬죠. 쓴맛, 짠맛 다 구별해요. 그 다음에 앱스타인 진주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반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서킹 리플렉스요. 물체를 입술에 대고 입안은 바로 빨죠. 그 다음에 포유 반사는 뺨을 톡톡톡톡 두드리면 이렇게 당겨오는 거. 이게 포유 반사죠. 정의 알고 계시면 됩니다.